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클로버 X랑 구글 바드 중 한국어 답변을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GPT 3.5 그리고 클로버 X, 빙에 동일한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보여주는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4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상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 그리고 국내 최신 법제도와 관련된 질문, 또 창작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 마지막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질문, 이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장소 추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클로버 X가 아무래도 한국에 특화된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런지 장소를 추천하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영등포역과 영등포구청역 주변에 있는 식당 중 회식 장소로 알맞은 곳을 추천해줘. GPT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3.5 버전에서 한 결과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는데요. 1번 영등포 닭도리탕, 2번 영등포 참치, 3번 영등포 양꼬치, 이런 식으로 음식 이름만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식당 주소는 없고요? 네, 식당 주소에 대한 얘기는 없고 괜찮아 보이는 메뉴 이름 앞에다 영등포만 붙여놨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웹액세스를 켜고 한번 다시 돌려봤더니 트립닷컴 같은 곳들에서 추천을 해주긴 했어요. 예를 들면 저녁 식사 장소로 좋은 뭐 어떤 식당 해서 실제로 있는 식당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긴 해요. 트립닷컴 링크나 뭐 네이버 블로그 링크가 들어왔어요. 실제로 들어가니까 보이고, 근데 웹액세스를 끄고 나서 질문하면 그냥 아예 그런 정보가 없이 되게 쓸모가 없는 결과가 나와요. 클로바는 일단 그 스킬이라는 기능을 끄고 질문을 했을 때는 가장 맛있는 족발이라는 족발집 추천해줬고, 진갈매 문레그집, 동래청 본점, 회심 당산 본점, 갈매, 가성비 좋은 해물탕 맛집 이라는 육고기나 생선 둘 다 골고루 추천을 해줬는데 정말 있는 식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킬이라는 기능을 한번 켜서 질문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링크를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링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월화고기 문례점과 돼지갈비면과 고구려 당산점이라는 2가지의 고깃집을 그 네이버 예약 링크를 첨부해서 추천을 해줬어요. 스킬이란 기능이 되게 괜찮네요. 바로 예약 링크까지 걸려서. 네, 그거 들어가면 이제 리뷰도 볼 수가 있어서 더 간편한 것 같아요. 빙은 되게 간단하게 추천을 해줬는데 네이버 포스트에서 아마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온 식당인 것 같아요. 이 식당이 뭐 1층이랑 2층으로 나뉘는데 1층은 연인들이 먹기 좋은 분위기고 2층은 회식 장소로 좋다. 그리고 소 모둠을 주문하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서 링크 같이 보내줘서 이 점은 좋네요. 한번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면 근데 2017년에 업로드한 그 포스트가 뜨는데 너무 옛날 정보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2번째로 추천한 거는 링크를 한번 타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2023년 7월에 올라온 블로그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아직도 있는 장소일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 들어오자마자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을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블로그네요. 그래서 아마 추천을 해준 것 같아요. 이렇게 3개 중에는 어떤 게 가장 나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전 아무래도 클로버X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첨부해주니까 정말 맛집인 걸 좀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클로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클로버가 장소 추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클로버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GPT도 이제 같은 식당을 추천해주고 그러긴 하는데 딱 우리가 원하는 식당을 이렇게 추려준다기보다는 결과 중에서 회식 장소 맛집 빅데이터 추천 순위 탑 99 이런 것도 같이 뜨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찾아서 골라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클로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울할 때 들을 만한 노래 추천해줘. 슬프지만 분위기는 밝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노래면 좋겠어.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GPT 먼저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일단 3.5 기본 버전으로 했을 때는 음악을 하나둘씩 추천을 해줘요. 뭐 윌리엄즈의 해피, 뭐 제이슨의 I'm Yours, 뭐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이런 거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좀 신나는 곡들인 것 같아요. 그 웹액세스를 이제 켜서 했을 때는
뭐 멜론 플레이리스트, 뭐 우울할 때 듣는 노래 모음 이런 식으로 좀 모음 추첨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웹 액세스를 켜고 껐을 때의 차이점은 그냥 음악을 한두 개씩 추천을 해주냐 아니면 모음을 추천해주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클로바는 일단 노래를 세 가지 추천을 해줬고 노라조의 형, 민기뉴의 나아지지 않는 날 데리고 산다는 것, 그리고 H Living Life is Worth Living So Live Another Day 뭐 이런 처음 들어보는 곡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좀 감동인 포인트가 그 위로의 한마디를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내시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한마디 더 붙여줘서 뭔가 더 사람이랑 대화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추천된 세 가지 노래를 다 안 들어본 노래라서 새로운 추천을 한 번 더 요청을 했는데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뭐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뭐 소녀시대의 힘내 이런 저도 알만한 좀 힘이 나는 노래들 추천해줘서 결과가 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 노래도 스킬을 키면 답변이 달라지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킬이 그 네이버 쇼핑이랑 네이버 여행 두 가지만 일단 가능해서 아마 다른 회사랑 제휴를 맺으면 노래 결과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빙은 일단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빙이 추천해준 거는 10cm의 Nothing Without You, 이게 멜로디와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곡이라고 추천을 해줬고, 또 두 번째로 추천해주는 것도 다른 블로그에서 추천을 해줬다고 하는데 아이유의 레인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링크가 있어서 한번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볼게요. 조금 옛날 거를 추천을 해주나 봐요. 이거 2018년도에 올라온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링크고, 두 번째 아이유의 레이는 이것도 옛날 거네요. 2015년에 올라온 글에서 가지고 왔네요. 최신 노래를 가지고 오진 않은 점은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이번 거는 혹시 어떤 거에 답변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클로바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GPT는 이번에 추천해준 곡들이 좀 우울할 때 듣기 좋은 노래라고 했더니 활기찬 노래들을 추천을 해줬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아까 뭐 노라조의 형 같은 그런 곡들이 좀 더 가사가 와닿고 좀 서정적이고 그런 게 좀 더 한국적인 분위기에는 맞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추천해준 곡들도 다 외국 곡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클로바가 좀 더 한국 사람들에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의외로 빙도 답변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빙은 이 노래를 왜 추천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잖아요. 네, 이제 클로바나 뭐 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곡만 띡 추천해주니까 얘가 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노래고 슬프지만 밝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노래인지를 몰라서 그 점에선 조금 빙이 앞서지 않았나. 저는 클로바 X가 위에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빙은 이유를 얘기해주기는 했는데 일단 두 곡밖에 추천을 안 해줬고, 그리고 이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곡이 일단 없기도 했고, 얘가 아무래도 개수가 많으니까 조금 더 찾아볼 곡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GPT도 사실 하나하나 다 이유를 말해주긴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국내 최신 법제도를 한번 물어보는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국내 법제도는 클로바 X가 더 잘 알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지 국내 법제도를 한번 물어볼게요. 2023년도에 출산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알려달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선 웹 액세스를 끈 GPT 3.5 버전에서는 2021년까지의 정보만 알고 있어서 못 알려주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못 알려주는데 완전히 안 알려주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존에 대한민국에 있는 제도인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뭐 유연근무 이런 거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 같은 거는 설명해주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급여가 얼마 정도 몇 개월 동안 나오는지, 뭐 유연근무도 뭐 어떤 몇 시간 정도 가능한지 이런 거 안 적혀 있고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된 법인지도 몰라서 사실상 3.5 버전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 것 같고요. 3.5 버전에서 웹 액세스를 켰을 때는 인터넷에서 서치한 결과들을 알려줘요. 시프티에서 소개한 2013년에 뭐 새롭게 생겨나는 제도와 사라지는 제도, 이거는 이제 육아휴직에 관련된 뭐 육아 관련된 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들까지 합쳐서
알려주는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뭐 네이버에서 육아휴직 급여 충정리, 뭐 2023년 2월 기준, 그리고 뭐 민원 사이트에서 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사용 가능한가, 뭐 이런 글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쭉쭉 뭐 티스토리나 뭐 그런 개인 블로그에서도 뭐 2023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방법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는데 약간 GPT에 질문을 하는 것 중에 기대하는 게 GPT가 직접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링크만 띵 던져주고 끝났어요.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검색해서 그 결과창을 띄운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좀 느꼈어요. 클로바 X는 넘버링을 해서 세 가지 관련 제도를 알려줬는데요. 먼저 부모급여,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좋은 점이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블로그 링크 2가지를 첨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유용하다고 느꼈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더 자세한 내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차라리 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 링크를 첨부를 해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빙은 이번에도 2가지 링크를 같이 알려줬는데 되게 일반적인 답변을 해준 것 같아요. 육아휴직 관련 제도로 첫 번째로 알려준 게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알려준 거는 육아휴직은 출산 후 1년 이내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정보는 알고 있고 사실 더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텐데 그런 상세한 내용은 없고 진짜 일반적인 얘기를 해준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링크 해준 곳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또 정확한지는 사실 판단을 또 해야 되는 문제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고용노동부나 뭐 관련 기관에 또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번 것도 클로바 X가 그나마 육아휴직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빙은 너무 그냥 일반적인 제도를 설명하는 거 육아휴직은 이거다 이런 느낌이고 얘는 아까 3+3 제도 실제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알려줘서 저는 클로바 X의 답변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클로바 X는 2023년 1월에 변경된 내용까지도 알려줘서 가장 최근 정보라 유용하지 않나 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GPT가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GPT는 이제 뭐 시프티나 뭐 민원마당 이런 곳에서 뭐 2023년 변화 알아보기 민원에 직접 사람이 뭐 아빠 관련 제도 뭐 있나요? 하는 거를 직접 국가에서 답변한 거를 올려주고 하니까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이 알려줬어요. 6가지 정도 알려줬는데 약간 이쪽에서는 좀 자세한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 그런 것도 알려준다면 여기는 좀 육아 제도에 관해 진짜 전반적인 처음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보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GPT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거는 사실 제도를 한 가지밖에 안 물어봐가지고 어떤 게 뭐 더 좋다, 뭐 훨씬 월등히 좋다 요거를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다음은 이제 창작 능력을 한번 비교해보는 질문을 해볼게요. 원래 생각했던 거는 GPT한테는 GPT로 삼행시를 지어줘. 클로바는 클로바로 삼행시를 지어줘. 근데 빙은 얘가 지금 한 글자여가지고 너무 예리하네요. 그러면은 GPT로 한번 삼행시 해보고 그러면 한글로 GPT 이렇게 네, 하는 네. 거죠? 네. 한글로 GPT요? 네. GPT 아닐까요? G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클로바 X가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요청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GPT인데? GPT가 뭐 어때서? GPT로 한번 해볼까요? GPT 당황스럽네. GPT 따옴표를 넣으니까 해줬어요. GPT는 지금 이 순간 피할 수 없는 티격태격 우리 사이라는 꽤나 유려한 삼행시를 지어줬습니다. 빙은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네, GPT로 삼행시를 지어드릴게요. 어떤 주제로 지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삼행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로맨스 코미디를 주제로 지어줘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줬냐면은 진짜 시를 지어줬어요. 삼행시가 아니라 진짜 시. 근데 한번 잘 썼나 한번 볼게요. 사랑이라는 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것.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아.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 시는 되게 잘 지어주는데요? 네, 진짜. 근데 코미디는 아닌데 뒤로 가면 코미디일까요? 그래도 나는 너를 좋아해. 네가 웃을 때면 나도 행복해. 우리 함께 웃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자. 로맨스는 맞는데 코미디는 아니에요? 뭔가 제가 네.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 싫어서 네. 지은 시 같다가 뭔가 약간 네. 깊이감이 있는 문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네. GPT는요 처음에 삼행시 지어달라 했을 때 네. 정말 삼행으로 된 시를 지어줬고요. 그래서 너 삼행시가 뭔지 알아? 라고 하니까 한국의 전통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행시에 대해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의 언어 유희 중 하나고 예시를 뭐 기무빈으로 삼행시 진 거를 넣어줬는데 이제 다시 GPT로 삼행시를 해봐 이러니까 지식 넘치는 피해자 보호와 티끌모아 태산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점점점 이렇게 보냈더니 죄송합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지혜로운 답변을 피드백으로 전달해 틀림없는 지식 나누어드려 이러는데 이제 T가 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삼행시가 틀렸으니까 제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로맨스 코미디를 주제로 GPT 삼행시 해달라고 다시 써봤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웃긴 피해 넘치는 상황에서 티격태격 사랑이 시작돼. 그래서 약간 문맥이 안 맞네. 네, 문맥은 안 맞고 그냥 나름 애는 썼구나 이런 네 어디다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혹시 GPT랑 빙은 삼행시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얘만 그래도 설명을 안 설명을 안 해도 해도 삼행시가 안 써주네요. 다음 질문은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질문인데요. 같은 제시어를 입력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보험사의 챗GPT 도입 전략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포함시킬 내용으로 도입하려는 목적, 보험사의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도입 시 보험사가 얻는 이득, 고려해야 할 부분 이거를 내용에 포함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빔이 제일 답변을 빨리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답형으로 지금 보고서가 아니라 도입 목적 3개 땡땡땡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땡땡땡 3개 이득 3개 그리고 고려해야 할 부분 2개 그냥 딱 이렇게만 해서 보내줬어요. 보고서라고 하기에는 그냥 좀 글을 써야 하는 목차 수준으로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빙은 보고서 쓰기 전에 아이디어를 얻는 수준으로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저는 네. 클로바엑스가 비슷한 느낌으로 네. 목차만 알려주길래 다른 답변 보기를 한 번 더 네. 요청을 했더니 디테일까지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 디테일에 설명된 내용이 뭐 대단히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그러니까 참고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답변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 핵심어만 바뀌고 빼고 문장 구조가 다 똑같네요. 그 3.5 버전은 네. 빨리 나왔는데 좀 궁금해서 4.0 버전도 네. 돌리고 있어요. 보고서는 아무래도 약간 일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네. 유료 버전도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역시 4.0 버전은 좀 더 자세히 나오는 대신에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아직 작성 아직도 중이에요. 작성 중이네요. 네. 마크다운 해주는 게 되게 좋네요. 네, 마크다운을 제가 지정해주지 않았는데 해주고 있어요. 이게 3.5 버전에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지켜달라는 양식은 다 지켜졌고요. 뭐 서론 한 2문장, 그리고 도입 목적은 고객 서비스 개선, 정보 제공, 자동화된 작업 해서 한 문장씩 설명을 해주고 있고 활용 분야도 5가지 분야로 설명해주고 이점도 4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도 3가지, 그리고 결론 한 3문장 정도로 그렇게 끝맺어 줬는데 GPT 4.0에서는 정말 보고서스럽게 잘 만들어졌어요. 일단 서론부터 퀄리티가 달라요.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NLP 기술은 고객 서비스, 데이터 분석, 마케팅 등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챗봇 기술 중 하나인 GPT 괄호 열고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괄호 닫고를 보험사에 도입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약간 이런 진짜 보고서 사람이 쓴 것처럼 해줬고
이제 도입하려는 목적, 활용 가능한 분야, 그리고 이득, 고려할 부분 이런 것도 이제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도 되게 좀 사람이 쓴 것처럼 잘 나와서 3.5 버전은 이제 좀 양식을 지키되 그냥 최소한의 그냥 보고서를 써줬다면 4.0은 좀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틀 잡는 정도로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틀은 진짜 얘한테 그냥 짜게 시키고 내용은 이제 사람이 보완을 하면 일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네요, GPT는. 네. 보고서는 GPT가 압승인 그런 것 것 같은데요. 같아요. 클로바 X는 뭔가 써준 거는 그래도 적지 않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닥 쓸모 있는 말은 안 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빔은 너무 간단해서 그냥 아이디어 얻는 수준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한 분씩 오늘 이렇게 해본 3가지를 비교해본 소감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낼게요. 일단 GPT를 저번에도 촬영을 했었지만 사실 처음에 촬영했을 때는 GPT가 좀 웃긴 애였거든요. 대놓고 이상하게 답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나아졌어요. 상당히 준수한 수준으로 돈 내고 사용해도 아깝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클로바가 출시돼서 좀 기대를 했는데 클로바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사람들이 쓰기에 정말 잘 특화가 되어 있구나. 약간 GPT도 웹 액세스를 깔거나 그러지 않으면 좀 한국의 장소를 추천해줘 이런 거는 완전히 생뚱맞은 답변을 해버리니까 그런 게 좀 실망스러웠는데 클로바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클로바가 처음 나왔을 때 워낙 GPT를 잘 쓰고 있어서 뭔가 그거에 준하는 수준일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일반적인 질문에는 그런 수준에 걸맞는 답변을 해줬는데 업무적으로 활용할 만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직은 GPT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클로바 X 처음 나왔을 때 나온 날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날은 사실 접속도 너무 힘들었고 속도도 너무 느려서 사실 살짝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들어가서 이제 써봤는데 GPT랑 클로바 X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 답변 차이가 조금 컸거든요. 그래서 또 2번째로 또 실망을 했는데 장소 추천이나 노래 추천 이런 일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클로바 X가 그래도 나름 잘 답변을 해줘서 좀 나아지고 있구나. 앞으로 성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GPT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 출시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일상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